1년이 돼가는 과정에서 우리 쪽에는 이제 김상욱 의원이라고 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전향 의원이 하나 있죠. 김상욱 의원이 당시에 국회 본회의장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동료 의원한테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동료 의원이 누군지 이름을 안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이 얘기대로라고 하면 이미 국회 안에 군인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할 거다.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살살 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당사로 빼내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표결을 방해하는 이런 수순의 작전 준비가 아니고 그냥 국회를 쫓아 들어가서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전부 다 살살 해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작전의 전개 방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사적인 방향이 아니었던 것 같은 정황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증언을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네, 김상욱 의원이 당시 이제 본인은 무조건 계엄을 풀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회로 들어갔는데, 자, 당시에 동료 의원에게 전화를 했대요. 이제 여기저기 막 계속 와서 과반을 채워야 되니까 그랬는데, 전화했을 때 동료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거기 당장 나오라고, 거기 있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김상욱 의원이 아니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지 뭔 소리냐라고 싸웠던 기억이 있다고 증언을 한 겁니다. 그때 경황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뭐지? 사실 이런 식으로 군사 개입이 있고 그 안에서 사살 이상의 뭐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언질받은 놈이 있는 모양이네. 그나마 윗선하고 친한 놈들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난답니다. 경황이 없어가지고 누군지는 기억 안 날까? 그 통화 목록 나름대로 이 보호해 준다고 그런 것이 있지. 왜냐하면 자기가 그 상황에서 전화를 한다는 게 생판 모르는 의원한테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친분이 있던 최소한 친한 사람한테 하는 거고 그렇지. 동료 의원급일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이 양반이 갑자기 나경원한테 왜 안 들어오십니까? 라고 전화할 리는 없잖아.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그 비슷한 선에 있는 누나 왜 안 들어와요? 전화할 수 있지. 있어? 둘이 그렇게 친한 것 같지는 않던데. 왜냐면 근데 또 나경원은 사실 동생들보다는 오빠 정치를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동생들하고는 안 친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친하든 안 친하든 그거는 별 관심 없고 지금 안 친한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언니가 지금 마지막 쓰레기 그 분리수거를 토맡은 분인데 평소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해봐서 그냥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지금 다 묻혀서 한꺼번에 버리려고 하시는 분이잖아. 그래서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통과를 해야 되니까 왜 야당도 지금 아직까지 과반수가 안 오냐. 그러면서 민주당한테도 소리를 치렀다고 해요. 당연히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 우리도 사실 우원식 의장한테 엄청 화냈잖아요. 욕했잖아. 엄청 욕했잖아. 왜 안 빨리 안 하냐고. 네, TV 보면서 TV를 향해서 제가 계속 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절차상에 뭐 표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전산 등록하고 뭐 그런 절차들이 좀 있었대요. 근데 번호는 우리가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근데 이런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도 체포조 소문도 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 체포조가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을 데리고 본회의장으로 데리고 들어온 나는 이게 지금은 거꾸로 의심이 된다. 한동훈이가 자기 방에 있거나 국회 복도에 있으면 잡혀갈 줄을 알고 어떻게든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경우 아니면 한동훈이를 잡는다는 빌미 안으로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한동훈이가 미끼로 들어갔을 경우 두 가지 사안을 다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야. 우리는 우리가 이러니까 너무 순진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저쪽 DNA에 당하는 거야. 그래서 체포조가 치고 들어왔을 때 나는 국회의원들은 안 건드릴 거야. 한동훈 잡으려고 나 이거를 치고 들어온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빌미를 주기 위해서
왜냐면 불법적인 민간이니까 안에 불법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 사실 그렇죠. 따져놓고 본회의장에 이 빌미를 주기 위해서 한동훈을 심었나? 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어요. 어찌됐거나 못 들어와서 큰일은 없었습니다만. 그리고 중요한 건 한동훈 방은요. 실제로 군인들이 안에 잠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실 방문이 깨져 있었어요. 외부에서 이 발로 차가지고 방문을 깨가지고 문이 깨진 상태로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가서 모든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야 하겠지만 한동훈은 특별했던 거야. 왜?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난 2년 동안 김건희와 윤석열을 배신한 비열한 놈이라고. 내가 이번에 이 계엄하게 되면 확실하게 한동훈을 잡아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윤석열, 김건희에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체포조보다도 한동훈 체포조가 훨씬 더 크고 강하게 구성이 돼가지고 선제 진입을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만약에 그때 박주민 의원이 들어가시자고 이러면서 국회의원 회의장 안으로 같이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고 밖에다 냅뒀으면 최소한 한동훈만이라도 잡혀갔겠죠. 살살 돼버렸을 가능성이 난 있다고 봐요. 그 자리에서 즉결사살? 아니 이제 즉결처형? 끌고 잡아갔겠지. 잡아가는 잡아갔겠지. 그러니까 잡아가는 중에 해결됐겠지. 잡아가는 중에 응. 과잉 경호로 인해 갖고 과잉 호의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머리를 잡아당겼는데 머리가 벗겨지면서 순간적으로 차에서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해결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표결 직전에 문 밖에 있었잖아. 네. 그 계엄군이. 네, 밖에 있었죠. 밖에 있었어. 밖에 있는 상황에서 빨리 총 쏴서 문 열고 들어가라는 명령들을 계속 내렸는데 그 군인들이 그 명령을 시행을 안 하고 문 밖에서 버텨줬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야. 물론 밖에서 창문 깨고 들어가는 애들 알고 있고 뭐 그거 맞고 보좌관들이 2층에서 소화기 싸움하고 하는 거와 상관없이 본대 병력은 어디서 왔을지 모르는 본대 병력은 이미 회의장 안에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야. 표결 직전에. 근데 걔네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갖고 이거는 못 들어간다. 라고 했다는, 거기서 진짜로 공명심에 미쳐있는 어떤, 현장 지휘관이 문 부셔! 라고 했으면 이 계엄은 해제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김상욱 의원이 이렇게 국회 본회의장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국힘의원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국힘놈들은 당사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죽어라 하고 있었던 거지. 군인들 뭐 하고 있는 거 빨리 저거 쳐들어가서 저거 싹 쓸어버리지. 이걸 생중계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새끼들은. 얼마나 비열한 새끼들이냐고. 아니, 진짜 사람들 다 죽이려고 했다니까. 이 살인자들을 이거 살려두면 안 돼. 이렇게 살려주면 안 된다. 그리고 해제 의결이 된 이후에라도 들어가라 그랬잖아. 재계엄하겠다고. 그렇죠. 3시간을 끌고 있었잖아. 맞아요. 결과적으로 그 시간 동안 본회의장을 안 열어주고 버티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버텼지만 밖에서도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스스로 철수해준 군인들이 없었다 그러면 한 번 우리가 방송으로 봤던 1시에 그 계엄 해제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3시간 안에 재계엄이 다시 됐을 거라고요. 정말 이거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계엄군이 멍청하다, 모질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현장에 나가 있는 군인들이 마지막 선을 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이게 어느 정도 현장 출동 군인들한테 포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우리 군인들도 사실 트라우마거든요, 이게. 그치. 어쨌든 굉장히 역사에 남을 만한 불법적인 일에 본인들이 동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장병들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브라질에서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하지 못한 이유가 군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네.